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주인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트렌드 핫 이슈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칭찬받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지구 평균 온도는 1.4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 앞장서서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 기업, 어떤 기업인지 만나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기업, 함께 만나볼까요? 산업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줬죠. 하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면서 대량으로 발생한 탄소는 하늘로 올라가 지구를 둘러싸는 바람에 대기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얼어있는 땅이 녹아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길 수 있고 생태계 변화로 동식물이 멸종될 수 있죠. 이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이곳 역시 집, 기업 등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발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인데요. 저희 회사는 전력 절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고요. 전력 절감이 필요한 것은 전세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전기를 줄여서 써야 그게 바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됨을 알고 저희는 전력 절감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매일 사용해야 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다고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20V 플러스 마이너스 약 6%. 그러면은 207V에서 233V인데 저 남아도는 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좀 줄여주고 특히 그 안에 핵심 부품인 고효율 상호 유도 리액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고저파 45, 50Hz, 55Hz 들어오는 고저파를 죽여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같은 게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5, 6배를 올라갑니다. 그럼 그걸 줄여주는 그런 리액터 역할을 하고요. 복합적으로 전기의 질서부터 양을 줄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존의 병렬로 연결을 사용하던 역율 조정 장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렬로 연결해 소비 전력을 줄여주는 장치인 고효율 상호유도 리액터를 개발한 건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절전율이 약 10%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느냐면은 설비 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절전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인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오겠다고 제안을 드려서 나중에 절전기를 설치하고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합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친환경 전력 절감기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제품으로 완성시킨 회사.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요. 고효율 리액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전기니까 자체적으로 전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효율 리액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재 선정도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또 감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시험하고 또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놀라운 전력 절감기의 성능으로 네팔 정부는 물론 네팔의 회사와 MOU를 체결해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게 됐다는데요. 네팔을 시작으로 필리핀에 4대를 수출해 현재 국제 특허를 진행하고 있고 두바이와도 수출 협약이 완료된 상황이라고요. 지금 현재 네팔은 시청, 그 다음에 어떠한 학교 건물, 그 다음에 국영기업 이런 데 시범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주고 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접한 인도, 그 다음에 지금 또 두바이, 스리랑카,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도 약 4대 정도가 나가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고 4월쯤으로 오다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어떤 곳이든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고효율 상호유도 리액터. 네팔 등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전력 절감 장치를 수출하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전 세계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팔 정부에서 공장 부지 에너지 정책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국내 판매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구축해 놓은 네팔, 필리핀, 두바이, 인도 시장을 기점으로 주변 국가에 판매 수출을 하고자 각 나라마다 전기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과 전기 절감의 큰 시장에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선두에 선 기업, 지구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아픈 건지,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꿈치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팔꿈치 부위 통증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6개월 전부터 팔꿈치가 찌릿하며 시린 증상을 느꼈다는 한 남성.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답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아파서 갔는데요. 일상생활에도 불편할 정도라서 찾아왔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인 팔. 통증이 발생하면 일상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먼저 팔꿈치 통증, 즉 테니스 엘보, 외상과 염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들은 무조건 힘줄에 염증이 있다라고만 설명하지 않고요. 주변의 인대나 신경, 그리고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도 함께 검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팔꿈치를 구부려보고 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통증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보고 팔꿈치 내부에 염증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또한 팔꿈치를 내회전, 외회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부에 인대의 손상이 있지는 않은지도 보고요. 직접적으로 촉진해 보면서 신경에 자극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또한 주먹을 쥐고 손목을 신전하는 코젠 테스트라고 하는 힘줄 검사를 통해서 힘줄의 염증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팔꿈치의 경우 힘줄, 인대,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위의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함께 치료를 해야 한다고요. 환자분 혹시 뼈 자체에도 문제가 있거나 힘줄에 석회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했는데요. 엑스레이 자체에서는 보시듯이 뼈나 주변부의 힘줄의 석회에는 큰 문제는 있지 않으시고요.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에 힘줄이 붙게 되는데 힘줄 부분들에 문제가 있게 되는지는 초음파로 검사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진단한 후 치료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다행히 힘줄에 완전 파열이 있거나 하지는 않으신데 부분적으로 좀 파열이 있으시고 힘줄이 많이 부어 있으세요. 그래서 힘줄 염증과 부분 파열이 있으시고요. 다행히 인대에는 큰 손상은 없으셔서 힘줄 부분 치료해드리면 많은 효과 보실 것 같습니다. 팔꿈치 통증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 역시 복잡해질 수 있어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팔꿈치 질환은 굉장히 만성화되는 경향이 많고 또 재발을 잘하게 됩니다. 한번 아프신 분들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고생을 하게 되시는데요. 초기부터, 즉 염증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충격파나 주사치료 등으로 초기에 대응을 하시는 편이 만성화되고 재발되지 않는 팔꿈치 관리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대, 신경 등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통증.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정민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에서 봤지만 이 통증 부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신경, 힘줄, 인대까지 모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흔히들 테니스 엘보라고 하면은 외상과에 붙는 힘줄의 염증만을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팔꿈치 외측에 있는 인대나 관절 내부의 염증, 그리고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의 자극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놓치고 단순히 힘줄만 치료하다 보면 잘 낫지 않는 테니스 엘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챙겨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팔꿈치 엘보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팔꿈치 말고도 다른 통증을 또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반복되는 발목 염좌로 내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발목을 반복해서 삐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발목의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한 재활 운동을 잘 챙겨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뇌에서 발로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라고 지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발에서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거꾸로 뇌로 정보를 올려서 전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염좌가 발생한 뒤에는 이 기능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발목에서 고유 수용성 감각을 되찾는 재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증 치료를 하는데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좀 도움이 될까요? 충격파 치료나 프롤로 치료 같은 인대를 재생할 수 있는 치료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또 이러한 치료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인대 구조까지 잘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통증학회나 전문적으로 인정받은 초음파 자격증을 보유한 병원에서 치료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좀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주먹 쥐고 위로 신전해주는 동작들을 많이 해줄 것을 권고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발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쪽의 발목으로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균형을 유지하는 동작이나 아니면 흔들리는 우블보드나 앵클패드 같은 곳 위에 서서 공을 던지고 받는 운동을 통해서 발목의 재활 운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주부들 같은 경우는 터널 증후군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미리미리 운동을 좀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민지 재활의학과 전문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탕 좋아하는 아이들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탕을 선뜻 사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충치가 생길까 봐인데요. 그런데 충치를 예방하고 구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탕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러한 사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 껌이 아닌 사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아 건강, 변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자일리톨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2차 세계대전 때 구하기 힘든 설탕을 대신해 천연 감미료로 사용하던 것인데 충치 예방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이나 치약 등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자일리톨로 만든 간식을 만들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곳 중 한 곳이라는데요. 자일리톨은 설탕 대체 감미료로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5탄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설탕 대체 감미료입니다. 충치 원인균인 뮤탄수균이나 소르비누스균에 소화되지 않고 입안을 산성화하지 않기 때문에 충치균의 활동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충치를 예방하고 구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매우 건강한 원료죠. 저는 이러한 장점을 깨닫고 평소 자일리톨 즐겨 먹는 편이었는데요. 캔디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일리톨 캔디를 발견하게 됐고 저는 이 제품이 캔디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일리톨에 대한 궁금증 하나로 시작된 공부, 논문 등을 찾고 학로와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던 중
우연히 자일리톨 분말로 만든 사탕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2021년 5월 14일 날 캔디를 개발하신 개발자님과 이제 미팅을 하고 2021년 6월 11일 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 자일리톨 분말 사탕의 매력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자일리톨 가루를 녹여 사탕으로 만든 뒤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틴 케이스에 담아 포장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서 하루에 약 5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캔디에 사용되는 자일리톨의 경우 100% 핀란드산을 활용하고 있다고요. 껌은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자일리톨 함량이. 근데 캔디는 거의 100% 자일리톨 함량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향을, 자연 천연 향을 감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건강에 더 좋겠죠. 생산 중인 자일리톨 캔디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는데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돼도 사실 맛이 없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을 것인데 사탕 고유의 달콤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 가지 맛이 아닌 딸기, 바나나 등 20가지의 맛으로 만들어 감각 있는 케이스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특별한 것을 소장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부터 기호식품으로 구강 건강을 챙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요.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천연 감미료입니다. 천연 향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당 함유량 재료인 자일리톨 캔디는 당뇨 환자나 임산부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치아 건강 및 변색 예방까지 고려한 제품이므로 어린아이와 노년층까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점이 가장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드시면은 건강한 단맛에 중독이 되어 마약 캔디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디저트로 최고의 간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어도 사탕인 만큼 적정량을 섭취해야 할 텐데요. 자일리톨 사탕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약처 기준은 한 10g 정도인데요. 사실은 많이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난다고 하잖아요. 장의 활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나쁜 거는 아니에요. 현재 다양한 드럭스토어부터 편의점, 온라인 마켓 등 다양한 곳에서 자일리톨 사탕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남녀노소 불문 찾는 사람이 많아지며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에도 수출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일리톨 캔디는 임산부부터 100세까지 드실 수 있는 건강한 간식입니다. 저희 자일리톨로 건강한 간식 문화가 되게 하고 싶고요. 저희 회사 슬로건처럼 국민 캔디, 건강 캔디, 전 국민이 드실 수 있을 때까지 홍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캔디로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꼭 사갈 수 있는 필수 제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로 만든 사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강한 간식으로 자리 잡길 응원할게요. 기온이 오르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옷 밖으로 신체 부위가 보이면서 털에 신경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털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레이저 제모를 통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지저분하게 보이는 털이 걱정이라면 제모에 대한 모든 정보 지금 확인하시죠. 지저분하게 자라나는 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신경 쓰이게 만들곤 하죠. 면도기, 족집게, 왁싱크림 등을 이용해 집에서 제모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깔끔하게 제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색소 침착이나 모낭염 같은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이저 제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침에 수영하면 오후에 이렇게 막 잘하더라고요, 수영. 그래서 제모 한번 알아보러 왔는데 어떤 걸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인중 쪽에 좀 수염이 있으신 편인데 여기가 좀 많이 거슬리시는 거죠. 네. 이 정도 지금 수염 있으실 때는 네. 한 5회에서 10회 정도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5회 정도 진행하면서 경과를 좀 더 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의 다양한 파장 중 755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모가 자라기 시작하는 모근을 선택적으로 파괴 또는 손상시키는 원리로 진행됩니다. 수염이나 겨드랑이, 팔, 다리, 미간이나 이마, 헤어라인 등 몸에서 털이 나는 모든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제모란 털을 만드는 모낭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해 피부 손상 없이 제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몇 번을 받아야 말끔하게 제모가 되는 걸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남자 수염 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최소 10회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80에서 90%의 털이 제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량이 정말 많고 모질이 두꺼운 경우 사람에 따라서는 10회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남성분들보다는 모량 자체가 좀 더 적고 모질이 더 얇기 때문에 5회에서 10회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모 부위의 피부 상태나 털의 굵기를 고려해 적절한 시술 횟수나 레이저 간격 등을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셨으니까 네. 얼굴에 좀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저녁에 술 드시거나 오늘은 운동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세안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거나 네. 사우나 하시는 거는 피해 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햇빛을 강하게 보시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네.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 한번 잘 발라주시는 게 향후에 뭐 색소 침착이나 이런 거 좀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제모에 관한 궁금증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털의 굵기가 굵을수록 제모가 어려운가요? 답은 X입니다. 굵고 강한 털이 자라는 겨드랑이가 제모 효과시 좋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얼굴에 솜털을 제모하는 경우 10회 이상의 시술을 받아야 효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제모 전 면도하지 않고 털을 기르고 가야 하나요? 답은 X입니다.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를 이용해 모근을 파괴 또는 손상시키는 원리이므로 제모를 받기 전날 면도를 짧게 하고 오셔야 합니다. 면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 모가 자라기 시작하는 모근의 레이저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므로 모가 레이저를 흡수하여 피부에 통증이 심하거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레이저 제모에 대한 궁금증을 스튜디오에서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전은택 의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방송을 보니까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털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주기를 나눠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보통 레이저 제모는 성장기 주기에 있는 털들을 타겟으로 제모를 진행되게 됩니다. 피부 타입이나 부위 그리고 털의 굵기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한 10회 정도 제모를 진행하였을 때 처음 가진 모량의 한 80에서 90% 정도 제모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10회 정도는 해야 우리는 뭐 한 번 하면 딱 되는지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저 지금 제모에 대해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레이저 제모 후에는 가벼운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증상이며 연고를 가볍게 발라줄 경우 수시간 내로 호전됩니다. 근데 미숙하게 또 시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미숙하게 시술하였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심한 모낭염이나 화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술에 관해 능숙한 스킬이나 많은 경험을 가진 시술자라면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뭐 시술에 좀 능숙한 분을 찾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레이저 제모 병원을 찾을 때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레이저 제모를 받으실 때는 해당 병원이 많은 레이저 제모 환자군들이 있는 곳인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셨나? 예, 그리고요. 많은 케이스가 있는 곳이면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장비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장비가 7R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비가 정말 중요한데요.
레이저 제모 장비가 좋은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레이저 제모는 사람마다 필요한 횟수와 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 내원하셔서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은택 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식주에 신경 쓰는 반려인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려동물을 관리하며 미래 직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 미용 시대에 대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반려동물 미용사로 성장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훈련, 미용, 사육 등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커지고 이와 더불어 전문 인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발맞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온 강아지들이 보호소 강아지여가지고 이게 미용 이쁘게 하고 뭐 분양 가기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미용 도와주는 미용 봉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토요일 그 미용 봉사를 통해서 이게 곰돌이 컷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말티즈 알머리 컷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반려동물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30여 년간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수업은 다름 아닌 미용입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진동을 통해서 애들이 진정할 수 있게 좀 놀라지 않게 한 다음에 헤드에서 일자까지만 여기 산처럼 돼 있는 데까지만 일자로 밀고 여기 옆에 사이드는 살짝만 날려주는 거예요. 헤드 같은 경우는 계속 클리퍼가 지나가면 집에 가서 발사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획수를 줄여야 돼요. 털 나는 역방향으로 한두 번만 들어가도 깔끔해져요. 칼을 이용해 털을 깎는 작업인 만큼 안전이 기본입니다. 반려견이 미용을 받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팁을 전수해주기도 하고요. 반려견을 관리하는 관리사 역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특히 최신 트렌드에 맞는 미용법들을 세심하게 알려줘 수강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바로 미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극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생 미용하는 방법 그리고 발톱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스타일 컷 내는 거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저희가 한 자격증까지는 전 짧으면 2달, 3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펫미용 같은 것도 한 2달, 3달, 4달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한 1년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요. 동물에 대한 애정은 기본,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반려견의 개체별 특징을 파악해 미용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을 배울 수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작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덩치 큰 동물들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볼 수 있답니다. 처음에 기계 미용 같은 거랑 길이 감은 목욕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목욕 후에 털 다 풀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 커트가 들어가죠. 이제 드라이할 때 수분감이 날아갔을 때 드라이를 하시게 되면 곱슬기가 다 안 펴져서 커트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감도. 그래서 최대한 수분 안 날아가게 그 부분 수건으로 감싸고 말리는 부위 곱슬기를 다 펴서 들어가는 거고. 반려동물을 더욱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반려동물 미용사. 털 말리기, 커트 등 다양하게 배운 기술과 함께 관리사가 가진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여기는 털이 있는데 없죠? 맞아요. 뭐 뜯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미용이 좀 짧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살려서 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위를 너무 깊숙이 이렇게 넣으면 뒤통수가 날아가서 이렇게 그냥 뾰족하면 그때부터 좀 얘가 다리가 이렇게 하이시는 것처럼 좁아져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무조건 일자로
손톱으로 잘 확인해 주시고 다리를 좁아지지 않게 다리 사이즈를 풋라인부터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론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기술들을 세심하게 알려주는 강사들. 덕분에 배우는 수강생들은 각자 습득한 대로 침착하게 실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요. 어디 볼까요? 미용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 그야말로 환골탈태했죠.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여기서 배우면은 좋은 것 같고, 또 창업반이어가지고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인 때부터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기초부터 다 알려주시고,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다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 그냥 약간 꿀팁 같은 거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약간 나중에 피드 나갈 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체계적인 미용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질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으로 개인 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2만 이상으로 작년과 비교해 보면 무려 3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4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 규모라는데요. 이렇게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 회생, 파산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전세 자금 대출을 다 받아서 낸 부분이라 그게 고스란히 다 빚으로 남아가지고요. 네.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부채가 생겨버려가지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고민돼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채무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요? 네. 아우, 이 정도면 본인 지금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한 3년 정도 고생하시면 개인회생 아마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서류들을 좀 준비하고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출 채무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결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좀 특징적인 것으로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채무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기 피해를 당한다든지 투자에 실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채무가 많이 늘어나서 파산 사건, 회생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에서 최장 5년에 걸쳐 변제금으로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일단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 제출해야 될 증빙 서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또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도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 채무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등을 하실 계획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연령, 채무 원인이나 부채 정도에 맞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죠. 채무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채무를 과연 변제할 수 있을지, 또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인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본인의 채무 상황에 맞게
소송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택할 것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회생 절차에 관련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최초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인 회생 제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다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고정적인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3년에서 최장 5년 정도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다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법무법인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개시결정 신청서를 먼저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변제 계획안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압류나 가처분 또 강제 집행도 정지하고 금지시킬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 법무법인을 찾을 때 어떤 걸 좀 이렇게 고려해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또 저렴한 수임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담당자가 자꾸 바뀐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의 경력을 좀 확인하시고 담당 직원이 정식으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직원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분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또 이렇게 좀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합리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너무 혼자서만 그 채무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개인회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철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푹 주무셨나요? 잠만 잘 자도 하루가 편안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방치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수면 무호흡증. 방치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간밤에 푹 잔 것 같은데 낮에도 졸음이 쏟아져 하루 종일 피로한 분들 있으시죠? 이러한 증상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는 한 남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코골이 때문에 왔는데요. 내가 코 건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마누라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또 녹음을 해서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게 심하더라고요. 완전히 탱크 소리가 나서. 그러고 뭐 또 아침에 오후에 막 굉장히 잠이 많이 오고 피곤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환자분 증상을 들어보니까 코골이와 혹은 코골이를 동반한 수면 무호흡증이 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내시경을 조금 검사해서 혹시 코 쪽이라든지 구강 쪽에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상황. 내시경을 통해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는데요. 환자분 보시면요, 혀를 쭉 이렇게 내밀었을 때 뒤쪽에 목젖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같이 이제 클래스 3거나 클래스 4인 경우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인후두 주변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좁아짐으로써 우리가 비강으로 숨이 들어올 때도 그리고 구강으로 숨이 들어올 때도 이 좁아진 부위에 의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수면 다하는 검사라는 걸 통해서 수면 질이 얼마큼 나쁘신지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정말 있으신지 그리고 이것이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인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지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을 방치하게 되면은 특히나 심혈관계 그리고 뇌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0, 40대에 가족력이 없는 젊은 남성일 경우 고혈압,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을 조기 치료했을 때는 이러한 심혈관계, 뇌혈관계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하룻밤 잠을 자며 검사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자는 동안 뇌, 심장, 눈, 근육 등 여러 가지 반응을 기계가 감지해 수면 장애를 파악하고요. 이와 함께 환자가 자는 동안 내시경으로 비인두와 하인두, 후두를 촬영해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입니다. 비수술적 방법은 양압기라는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상기도에 막혀있는 구조물을 공기 파이프를 이용하여 무호흡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상 무호흡, 저호흡, 호흡을 재개하기 위해 깨어나는 각성 등의 증상이 시간당 5회 이상 나타나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판단하는데 이 남성 역시 양압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양압기 일주일 정도 써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그전보다 코 고는 게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이 낮에 졸리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전에는 우리 코골이 무호흡증, 저호흡증 지수가 20점이셨어요. 그런데 양압기를 이제 쓰고 난 뒤부터는 이 점수가 4.5점으로 매우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보통 5점 이상이면은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데 4.5점이시기 때문에 이제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75점 이하로까지 떨어지셨는데 검사 이후에는 양압기 착용 이후에는 이게 80 이상으로 이제 유지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무실 때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집중력 향상, 주관졸음, 그리고 특히나 운전할 때 많이 졸리셨을 건데 이런 증상들도 많이 좋아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수면 무호흡증.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 내시경 등으로 증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중추성,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두 개를 감별해야 되며 만약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일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파악하여 수술적 치료를 우선해야 될지 아니면 양압기 치료를 우선해야 될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우선시 될 시에는 임상적으로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양압기를 처방받아서 대여할 시에도 양압기를 직접 관리해주는 병원에서 대여를 받으셔야지만 환자들의 편의성 또한 높아질 것이며 수능도 또한 좋아져서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수면 무호흡증.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숙면할 수 있는 삶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음식 챙기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보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흑염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맛집 다녀왔는데 저도 흑염소 좋아하는데 어떤 곳인지 가보겠습니다. 보양식으로 소문난 흑염소를 수육, 전골, 탕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이 있어 화제입니다. 소문난 흑염소 맛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맛집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찾는 메뉴는 다름 아닌 흑염소입니다. 많고 많은 흑염소 가게 중에서도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몸이 허약할 때, 쓰러지려고 그럴 때 그러면 갖고 와서 먹고 나면 원기 회복되고 또 여기서 가장 주는 거 흑염소 육즙. 이거는 항상 오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우리 둘이 왔기 때문에 2개. 그리고 사 먹기도 하고
그래 좋아요. 진한 흑염소 진액도 좋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이 메뉴들 때문이라는데요. 저희는 1년 미만의 어린 염소만을 사용하고요. 매일 당일 아침 6시에 저희가 고기를 매일 삶아서 당일 소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 염소를 쓰기 때문에 잡내가 덜하고요. 그리고 고기가 연하고 또 쫀득쫀득하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일 조리에 신선함이 가득한 요리. 푹 익혀 야들야들한 흑염소 고기는 가게에서 직접 만든 소스와 곁들이면 환상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끝내주네. 기가 막힙니다.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너무 맛있고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한번 와가지고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으로 몸의 차가운 기운을 완화하고 체력, 체온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철분이 가득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마그네슘, 칼슘 등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요. 다른 데 비해서 냄새도 안 나고 육질도 부드럽고 기운 없고 이렇게 기분이 처졌을 때 이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일주일은 거뜬한 것 같아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수분이 안 빠져서 얘가 싱싱하다는 게 입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만큼 껍데기에는 또 그 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씹을 때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냄새도 없고 깔끔하고 무엇보다 좋은 게 깔끔하고 처음부터 먹을 때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패키지화되어 있어 똑같은 맛, 빠른 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이걸 하려고 제가 3년 정도 시행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이요? 예.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는 게 전문 인력이 주방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문 인력이 필요가 없죠.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 염소고기도 유통하고 수입도 직접 하기 때문에 도매보다 더 저렴하게 납품을 할 수 있어서 원가 절감이 되고 재고 부담도 없죠. 그때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이제 전국 물류 배송으로 발송이 가능하니까 재고 부담에서도 큰 부담이 안 돼요. 누구나 맛있는 흑염소 요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저희 회사는 국내산 염소와 호주산 염소를 직접 수입, 유통을 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어린 염소만을 취급하여 잡내 없이 신선한 염소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낮은 원가의 질 좋은 염소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식업 15년의 경험을 살려 전국 매장이 동일한 맛과 인력의 애로점 개선을 위해 육수 재료의 1차, 2차, 3차를 개발, 납품하여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간편조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보양식으로 자리 잡은 흑염소. 맛도 있다 보니 가게는 늘 상황을 이룬다는데요. 간편조리 시스템을 갖춘 만큼 더 많은 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죠? 아직은 50대에서 70대의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의 방문이 주를 이루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 층 유입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발맞춰 사천 마라 염소탕, 상황버섯 삼계탕, 들기름 막국수와 같은 건강식 메뉴를 통해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의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양 음식으로서 더욱 대중화되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맛있는 흑염소 요리로 피로도 풀고 건강은 꽉 잡아보면 어떨까요? 자, 요즘 정말 태양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많이들 바르는데 자, 양은요 바로 500원 동전 한 개 크기 정도의 최대한 많은 양을 발라주고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트렌드 아저씨와 함께했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